그리고 어제 또 눈에 띈 기사가 있죠. 바로 이제 김용현 변호인들이 방청권도 없이 한덕수 재판에 들어왔다가 이진관 판사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치 15일 명령을 이진관 판사가 내렸는데요. 하지만 두 변호사 석방이 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 이 사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대식 기자입니다. 자, 우선 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된 네네. 건가? 감치 네네.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풀려났지? 이런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네.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네.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19일 오후에 있었던 네. 일인데요. 법정의 소란을 벌여서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 그러니까 음. 이하상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가 이제 감치가 되고, 네. 그날 이제 재판이 끝나고 감치 15일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음.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15일 동안 감치한다, 이렇게 네. 선고가 된 건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구속된 두 사람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19일 날 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선 밝혔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때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선은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그래서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음.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이진관 재판장이 두 사람한테 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인적 사항을 물어봤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재판부가 이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려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풀려날 수밖에 그렇네요. 없겠구나. 뭐 이런 제도적 공백이 처음 드러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감치 명령을 내렸던 사례 우리가 잘 못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네.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네. 서울구치소에 가서 15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죠. 막상 네. 서울구치소에 가봤더니 수용이 거부가 됐고 그러니까 네, 인적 사항이 누락이 돼가지고 받아들이지 네. 않았다. 네, 법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네.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그렇죠. 풀려나다 네. 보니까 네. 법무부나 또 지금 뭐 서울구치소 쪽 입장 이게 좀 네. 나온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예,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특정하지 못해서 이제 풀어줬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다, 이렇게 밝힌 모양새가 됐거든요. 이게 네. 19일 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인 어제 20일이죠. 법무부에서는 오후 2시쯤에 입장을 냅니다. 아무래도 음. 그 여론이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도 수용 거부가 아니라 네.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 쪽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제 감시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를 했는데 음. 이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래서 필요한 인적 사항을 보완을 요청했는데 네. 이제 재판부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다, 이런 음. 입장이고요. 근데 구치소 입장에서는 수용 거부가 아니라 이게 정보 그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누락돼서 이거를 보완 요청을 했을 뿐이다. 네. 예, 근데 재판부에서는 어렵다고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좀 입장이 조금 이제 다른 모양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풀려나서 끝이다. 이걸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네, 감치 그렇죠. 명령 이거는 그냥 하나마나한 그 명령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좀 악명이 높아요. 특히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계가 되니까 이제 특히나 이 변호인들이 어떻게 재판에서 음. 막무가내로 말을 하고, 그리고 재판 진행에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특히나 오마이 TV를 두고 인민기관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시가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풀려나면은 음. 앞으로의 재판 진행은 어떻게 특히나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이 바로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거잖아요. 법정 소란을 그렇네요. 일으켜도. 예. 예. 왜 마음대로 뭐 하겠네요.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얘기하지 않으면 풀려나니까. 네. 그럼 앞으로 더 이제 재판에서 어떤 행태를 보일지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아. 이와 함께 앞으로 또 이렇게 법정 소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음. 사람들도 이런 사례를 악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판 진행, 특히나 뭐 내란 재판 진행이 혹시나 차질 빚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 풀려난 것도 네. 풀려난 거지만 네네. 풀려난 네. 이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막말을 했다. 이것도 네, 지금 논란이 그렇죠. 큽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네. 변호인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예. 이게 19일 이제 밤 10시 한 반쯤에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날 10시 50분에 이제 법원에서는 석방을 명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바로 이분들이 그 유튜브 방송으로 달려갑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신이 풀려났다고 이런 내용의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처음 서두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기고 예, 돌아왔다. 이하상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주변에 이제 여러 변호사들이 박수를 칩니다. 네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인데 이번에 이제 감시된 사람은 아닌데요. 그 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존재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네. 이렇게 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실제로 감시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 변호사의 막말은 더 가관입니다. 네. 이게 좀 옮기기도 좀 어렵긴 한데요. 굳이 옮기자면 "우리 네. 팀에 데져가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이진관이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음. 진관이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벌벌 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네. 1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정 소란으로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시 명령도 받고 했는데 뭐 반성이나 성찰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아니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을 이끌고 있는 재판장을 향해 그 재판받고 네네네.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런 막말을 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이게 다 공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일부러 공개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판에서는 아무래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재판장이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제 당연히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재판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고를 내린 사람이 재판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변호인들이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제가 법조에서만 5년 이상 있었는데요. 이런 네. 경우를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참. 근데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도 소란을 일으키고 법정 바깥에서도 이렇게 재판장을 향해 이렇게 막말을 내놓는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 일이고요. 듣도 네. 보지 못한 일이고 정말 상식이 어긋나는 일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가 화면으로 재판정 모습, 이진관 판사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또 대응을 할까 예예. 재판부에서 그렇죠. 이것도 좀 네네. 오늘 관심 포인트긴 한데 맞습니다. 네. 또 아수라장이 될지 소란이 벌어질지. 네네. 우선은 이제 이번 감치 선고 15일 내리고 석방을 했는데 이게 이 선고를 취소한 게 아니라 집행명령을 정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지한 거라서 집행명은 언제든 다시 살려내서 다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모양새인데요. 음. 근데 지금 집행을 해도 다시 이름과 주민번호를 얘기하지 않으면 풀려나는 모양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게 고민이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네. 뭐 물론 이제 서울구치소에서는 이제 어제 입장을 낼 때 향후 이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음.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 공백이 없도록 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네. 이게 뭐 제도 개선이라고 하니깐 당장은 또 바로 뭐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 쪽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감치 명령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죠. 있을까라는 생각 예, 많이 하실 맞습니다. 텐데 이거 앞으로 또 어떻게 네네. 보완을 해야 될지 당장 오늘 재판에서 네. 제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네네. 한데 네. 앞으로 상황을 좀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대식 기자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대식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